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네, 내일까지 중부에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인데 자세한 장맛비 상황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앞서 CCTV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상당히 비가 많이 왔고 하천의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들도 그렇고 현재 장맛비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장마전선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이제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쏟아졌고요. 새벽부터 경기 북부 지역에서 급격하게 이제 폭우구름이 발달을 하면서 극한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파주 문산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관측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시간당 100mm 정도면 2년 전에 이제 수도권을 강타했던 이 그때의 집중호우가 시간당 한 140mm 정도 되는데 그 폭우에 못지않은 아주 강력한 폭우가 쏟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전 4시 30분쯤 경기 파주 이 군내면과 진서면에서는 극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예. 그리고 6시에는 경기 연천, 이후에는 의정부, 양주 등 수도권 곳곳으로도 이제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 수도권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이고요. 극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의 비가 내리거나 그리고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동시에 충족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당 72mm의 비가 쏟아질 때 이렇게 발송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강한 기준인 시간당 72mm의 기준이 지금 대부분 지역에 초과를 하면서 이 극한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거든요. 굉장히 위력적인 비가 오늘 경기 북부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집중됐었던 비구름들이 8시 정도부터는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남부권으로도 이제 폭우가 확대가 됐고요. 예. 현재는 이제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북동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구름대가 조금씩 남동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부 지역도 앞으로 좀 상당히 주의해야 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을 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한반도 북쪽에는 이 커다란 저기압이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이제 전리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 저기압이 한쪽 지역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대로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반시계 반대 방향의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북쪽에서는 이 차고 건조한 대륙 공기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이제 정체 전선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 단순히 이제 장맛비와 부딪혀서 이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경계 사이에서 이 작은 소용돌이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용돌이를 이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규모 저기압들이 이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이 경계 지역에서 공기를 휙휙 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북쪽의 공기와 남쪽의 공기를 더 잘 섞이게 휙휙 젓다 보니까 이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안정해져 있는 대기가 계속 이 불안정이 쌓이다가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 급격하게 비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비구름이 발달을 하는데 이때 이 남쪽에서 이제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이 비구름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발달한 비구름에 이 수증기까지 더해지면서 이 비구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전남 진도 지역에서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이렇게 정체전선 상에서 급격하게 발달하는 비구름이 관측이 됐었고요. 또 어젯밤에 충청 지역에서도 강한 폭우가 쏟아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 지금 또 경기 파주
이 양주 쪽에서도 이렇게 강한 비구름이 발달했는데 역시 비슷한 형태의 비구름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반도 주변의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조건만 어떤 임계치만 넘어가면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수증기가 워낙 풍부하게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름이 발달할 때 극한의 폭우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장마 이런 폭우와 함께 또 나타나는 특징이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갑자기 내렸다가 주변 지역은 또 화창한 날씨가 있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좀 국지적으로 비가 집중되는 게 특징인데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좀 연관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장맛비를 보면 이 과거와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이제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이 비가 집중되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 극단적으로 비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군산에서 시간당 146mm, 그러니까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도 이 바로 밑에 부안 지역에서는 거의 한 10mm의 비도 관측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이 좁은 지역을 두고도 극단적으로 강수량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장마를 보면 이 선형의 강수, 아주 얇은 띠 모양의 비구름들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상 레이더를 보면 이 수도권에 걸쳐져 있는 비구름 모양이 동서 방향으로는 넓고 이 남북으로는 폭이 굉장히 띠 좁게 모양이더라고요. 형태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그 군남댐 지역에 나와 있는데 네네. 그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도 시간당 거의 한 100mm의 비가 쏟아졌던 지역인데 예. 이 비구름이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아. 지금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비구름, 띠 모양의 비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구름이 걸쳐져 있는 지역에서는 아주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이 비구름이 비껴가 있는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 부분도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 열대 공기의 어떤 충돌, 이 경계 사이에서 일종의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통로를 따라서 비구름들이 이 줄줄이 들어오게 되고 이 통로에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비구름이 아주 강하게 발달을 하는데 이 통로가 이 좁으면 좁을수록 비구름이 더 압축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아주 압축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예, 이 예. 통로가 좁다 보니까 비구름이 선형의 모양, 그러니까 아주 좁은 띠 모양의 비구름이 지금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거와는 참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언제부턴가 이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지역에서 갑자기 내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 변화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 전선을 이제 저희가 좀 표현을 하면 이 네.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 이게 서로 성질이 다른 이 기단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장마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기단,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이 장시간 머물면서 오랫동안 비를 내릴 것을 이제 장마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의 어원을 보면 오랜 시간 비가 내린다는 의미의 장자가 붙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 장마 양상을 보면 비가 안 내리는 날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며칠째 비가 안 내리다가 오늘 갑자기 이 극한의 폭우로 돌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장맛비가 내린 통계를 좀 보면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과 경북 그리고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이미 평년 대비 110%, 120%를 넘어섰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고 장마 기간인데도 평년의 장마철 강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장마 일수, 그러니까 비가 내린 날을 좀 계산을 해보면 네. 평년 대비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비가 온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양은 더 늘어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비가 내리는 날은 적은데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다. 그러니까
비가 한 번 내릴 때 굉장히 많은 비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이 통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보면은 이런 장마철에 이런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장마철에 약한 비가 좀 장시간 내렸다면 이 최근 장마철에는 비가 한 번 내릴 때 강한 비가 내리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 폭우의 강도도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어쨌든 비가 집중되는 지역에 재난경보 문자 등이 계속해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기상청에서 어떤 위험이 예상될 때 이런 문자들을 발송을 하는 건지 또 지금 뭐 30mm, 50mm, 90mm 사실 이렇게 수치만 들어서는 감이 잘 오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호우특보는 시간당 저희가 이제 집중호우라고 보통 집중호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간당 30mm가 넘어갈 때 그때를 이제 보통 집중호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시간당 50mm, 70mm가 워낙 잦다 보니까 시간당 30mm도 이제 비가 뭐 좀 작다, 뭐 약한 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간당 30mm만 넘어서도 거의 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와이퍼를 뭐 최대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도 거의 예, 앞이 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는 비가 시간당 30mm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당 50mm가 넘게 되면 거의 양동이로 들이붓는 수준의 거의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를 시간당 50mm 정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경기 북부 지역에 이 내린 비가 시간당 70mm 그리고 시간당 100mm가 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거의 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가 이렇게 더 강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호우특보만으로도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이제 지난해부터 극한호우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극한호우는 시간당 50mm의 비가 쏟아지거나 그리고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어섰을 때를 동시에 충족했을 때 예. 그리고 시간당 72mm를 넘어 초과했을 때를 극한호우라고 설정을 했거든요. 이 극한호우를 설정한 기준이 이 정도의 비가 내리면 우리가 이제 집중호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이 정도의 호우가 내리면 약 87% 정도는 거의 큰 피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침수나 산사태 그리고 어떤 붕괴 위험이 있는 정도의 강한 폭우가 쏟아졌을 때를 극한호우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이 비가 이제 금방 가나 이제 그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예보를 보면은 내일까지도 지금 비가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계속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지금의 장맛비는 낮 정도가 되면은 빗줄기가 조금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밤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가 되면서 예.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에 다시 한번 세찬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 제가 그 우리나라 북쪽에 찬 공기가 정체를 하고 있다고 네네.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찬 공기가 정체를 하고 있는데 내일 남쪽의 아열대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더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 공기와 이 남쪽의 열대 공기의 간격이 오늘보다 더 좁아지겠죠. 남쪽에서 아열대 공기가 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 간격이 더 좁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넓게 퍼져야 할 이 비구름들이 한쪽으로 더 압축적으로 들어올 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내리는 비는 지금보다 더 압축된 띠 모양의 비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 압축된 띠 모양의 비구름이 경기 북부 지역, 그러니까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지역에 또다시 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최대 20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이 서울과 경기 남부에도 이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이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을 해서 이 기상청이 강수량을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mm에서 150mm로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의 시간당 또 최대 70mm, 그러니까 극한 호우에 해당하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처럼 이 대비가 취약한 야간과 새벽에 또다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행성 폭우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띠 모양의 비구름은 정확히 어느 지역에 걸릴지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기상청 이 슈퍼컴퓨터도 이제 좀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좀 상당히 빗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 경기 북부 지역의 띠 모양의 비구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띠 모양의 비구름이 조금만 내려와도 서울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크게 보면 충청권까지도 그쵸.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경기 북부 지역의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예보가 돼 있지만 이 충청권까지 이 광역적으로 좀 비구름의 이동이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기상 관련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72mm 이상의 극한 호우 기준에 도달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기상청도 지금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이 급류에 유의하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처럼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어제도 이제 전남 지역에 굉장히 새벽 시간대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 이제 80대 한 분이 이제 너무 많은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논에 물꼬를 점검하러 갔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렇게 강한 폭우 그리고 굉장히 극한의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런 바깥 활동, 논의 물꼬를 점검한다거나 하천 주변을 살피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불어난 물에 이 지하 공간에서는 침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하차도, 이 지하 주차장에서도 접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안전한 실내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상황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지대나 이제 반지하 주택에 계신 분들은 지금 극한 재난 문자도 받으시고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요. 예. 만약에 이제 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즉각적으로 좀 빠져 나오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물이 무릎 위로 차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물이 무릎 위로 차오르게 되면 물의 저항 때문에 대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무릎 위로 차오르기 전에 대피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연락처 대피 장소를 미리 확보를 해두시고 만약에 이제 주변에 구명조끼, 튜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대피하실 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이뭐 공사장이라던가 뭐 비탈면 또 옹벽 또 산사태 위험 지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미 장마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가장 우려되는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지금 곳곳에 산사태 특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예. 이 장마가 이제 중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 내리는 비는 장마 초반에 내리는 비와 뭐 위력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워낙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도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비가 누적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땅에 물기를 머금을 대로 많이 머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강한 비가 쏟아져도 이 산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산사태는 하루에 강수량이 200mm를 넘거나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이 30mm를 넘을 때 이제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예. 오늘 이 기준 둘 다 충족이 돼 있습니다. 이 경기 북부 지역과 이 수도권 지역에 이 기준이 도달이 돼 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산사태는 이제 순식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징후를 포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사지에서 이제 돌이 굴러가거나 이 평소와 다르게 나무가 좀 기울어져 있다면 산사태를 좀 의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산사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피하실 때는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고 산사태와 멀어지는 방향에서 가장 높은 곳,
높은 지대, 높은 건물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산사태는 발생하고 난 뒤에 대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좀 산사태 불안한 지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탈지, 그리고 급경사지 같은 예. 곳에서는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지금 미리 이 친인척 집이나 마을 해관 같은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게 산사태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 차량이 상당히 서행하게 되고 또 도로에 물이 넘치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좀 당황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길에서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바퀴가 3분의 2 정도 잠기기 전에 무조건 빠져 나오셔야 되겠고요. 특히 앞서 얘기 드렸듯이 지하차도는 절대로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하차도는 물이 역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모이기 때문에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그 수위가 상승을 할 수 있고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 보면은 가장 인명 피해가 많이 난 곳이 이제 지하 공간이거든요. 태풍 힘남로 때도 이 지하 주차장에 이 차를 빼러 나갔다가 많은 큰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이제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이 지하 주차장으로 접근을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침수 지역에서는 길에서 만약에 갑자기 침수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고압 전선, 신호등 이쪽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곡 같은 곳에서는 자칫했을 때 이제 고립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섣불리 건너려 하지 말고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긴 뒤에 119 같은 곳에 신고를 해서 예.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낙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합뉴스 TV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제보 영상들을 보면서 각 지역의 호우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예, 지금 이곳은 경기 구리 동구릉 인근의 북부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 일부가 침수되면서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상당히 좀 위험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고요. 도로 일부는 침수된 모습입니다. 이 빗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바로 옆에 이제 산이 보이시죠? 이 산에서 빗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을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빗물도 내리고 있고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에서도 물이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도 호우 경보가 내려진 곳입니다. 이 지역에 오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네, 경기 구리 동구릉 인근 북부 간선도로 화면 보셨는데요. 이어서 도로 침수 영상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안에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차량 바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길 정도로 이 도로가 침수된 모습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안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바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길 정도로 도로가 많이 침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영상도 함께 확인하실까요? 이번 영상은 경기 파주 법원읍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져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물이 내려가기 이전에 어떤 곳이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좀 거센 물살들이 지금 한 곳을 향해서 거칠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파주 역시 지금 밤 사이에 1시간에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물살도 매우 빠르게 거칠게 흘러내려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경기 의정부 녹양역 앞의 도로 모습입니다. 이 도로도 집중호우의 물바다로 변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선을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퀴도 많이 잠긴 채로 양방향 모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서행하는 거북이 운행을 하는 상황인데요. 침수된 도로들도 곳곳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날은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충남 논산 지역입니다.
아파트 외벽이 일부가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충남 논산 지역에 많은 비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수가 쓰러진 모습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경기 북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산 서구입니다. 일산 서구에서 가로수가 쓰러진 영상과 사진도 저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호우 상황도 저희가 좀 하나씩 살펴봤는데 김재훈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비가 내리는 것을 이제 강수량을 이제 수치로 설명을 해주셨을 때 잘 와닿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영상 함께 보셨는데요. 와이퍼가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셨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강수량인 거죠? 네, 지금 정도의 아까 이제 제보자께서 보내주신 예, 이 정도의 예. 영상에서 내리는 비는 한 시간당 10에서 한 20m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지금 이 도로에 침수가 돼 있는데 예, 아마 예. 이 전에는 시간당 한 더 50에서 많이, 예. 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지금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졌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야가 이 정도로 확보가 돼 있는 수준이면 시간당 한 10에서 20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간당 30mm 정도가 되면 그럼 지금 이거는 훨씬 높잖아요. 지금 나가 있는 화면을 보시면 예. 굉장히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앞에 시야가 확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간당 한 30mm 정도에 되는 아. 비가 쏟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50mm는 뭐 기본이고 시간당 70에서 100mm까지의 어떤 그런 비가 쏟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저런 폭포 같은 비, 저런 비가 오늘 경기 북부 지역에 쏟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이제 영상과 함께 보니까 어느 정도 비가 밤사이에 내렸는지가 더 확실하게 와닿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지역을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뉴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벌써 이게 내려왔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일단 오늘 새벽에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예. 정체 전선이 어제 밤에는 충청권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한 폭우구름이 발달을 했고요. 이 새벽에 이제 경기 파주 지역에서 뭐 한 새벽 한 3시경부터 이제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을 했는데요. 경기 파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아주 극한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전 4시 30분쯤 경기 파주 이 군내면과 진서면에서는 극한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6시 그리고 7시에는 이 연천, 의정부, 양주 등으로도 이 긴급 재난 문자가 확대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한 7시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극한의 폭우가 쏟아진 비구름대가 예. 한 8시 정도부터는 이 수도권 쪽, 그러니까 서울 쪽으로 더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8시 한 15분경부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동부권, 동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한 8시 한 40분을 전후로 해서는 서울에 이 호우 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내려진 올해 첫 호우 경보고요. 지금은 이 비구름대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구름대가 약간 남동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비구름대가 경기 남부 지역, 그러니까 폭우구름대가 경기 남부 지역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남부 지역도 지금 폭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호우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됐고 그렇다면 올해 이런 상황들을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과거에 이제 평년의 장맛비와 이제 좀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뭐 최근의 장맛비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뭐 너무나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평균의 장맛비와 비교를 했을 때 올해도 굉장히 강한 폭우들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장맛비에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제 비가 집중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간의 어떤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띠 모양의 비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의 강도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뭐 시간당 30mm의 비가 뭐 한 10번 정도 내렸다면 지금은 한 15번에서 20번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한호우만 해도 이 극한호우의 1차 기준이 되는 게 시간당 50mm거든요. 이 시간당 50mm의 이 강수 집중호우의 빈도를 좀 쭉 살펴보면 이 최근 10년 사이에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기후가 변하면서 한 번 비가 내릴 때 굉장히 강해지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올해, 네. 올해가 그런 형태를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또 하나 특징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이번에만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독 올해는 밤 사이에 비가 좀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추세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올해의 장맛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야행성 장마라고 하는데요. 이 야행성 장마가 이제 올해 유난히 좀 잦고 또 내일도 좀 야행성 폭우가 예보가 돼 있는데 굉장히 야간과 새벽에 비가 집중되면서 취약 시간대에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는 야행성 폭우가 올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행성 폭우는요. 일단 낮 시간대는 햇볕이 내릴 때면은 대기와 대기 상층, 그러니까 지면과 대기 상층이 동시에 달궈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지면은 천천히 식는데 이 공기는 훨씬 더 빨리 식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지면이 식는 속도보다 공기가 더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 지면과 대기에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으로 수직으로 온도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비구름이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비구름이 수직으로 더 발달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간에 비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낮 동안 햇볕이 내리쬐면서 지면에는 약간 뭐 아지랑이 같은 난류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난류들이 낮 동안에는 난류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 수증기가 들어올 때 이 난류가 수증기의 공급을 방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밤이 되면 지면이 식으면서 이제 난류가 줄어들게 되니까 수증기가 낮 동안 들어올 때는 방해를 받다가 밤에는 훨씬 더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밤에는 수증기의 고속도로가 뚫린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앞서 전해드렸듯이 밤에 대기가 더 불안정해지면서 비구름이 기본적으로 더 강하게 발달을 하는 데다가 수증기까지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간에 비가 훨씬 더 강하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행성 폭우가 올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장마가 중반을 좀 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오늘과 내일 이제 이 장마 상황에 대해서는 짚어봤고 이 남은 이제 장마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좀 갈 거로 예측이 되고 있는지 좀 끝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장마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에 또 상당히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고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내일 밤에서 모레 오전 사이에 또다시 또 강한 비구름이 역시 야행성으로 발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이 정체 전선이 이 내륙을 오르내리면서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비를 쏟을 수 있는 환경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열대 공기의 어떤 힘겨루기, 어떤 뭐 대결의 양상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언제든지 비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전히 언제든지 비가 올 수 있고 여전히 이 비구름 통로가 놓여져 있다는 것은 장마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말까지는 장마의 어떤 장맛비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다음 주 초까지도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대신 남부지방은
비 소식이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 예. 이 얘기는 정체 전선이 이제 좀 북쪽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장마의 어떤 막바지로 갈 가능성도 좀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올라갔던 장마 전선이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가 정확히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뭐 이렇게 좀 예단을 하는 것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폭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저희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상 속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맛비 상황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